칼 본 코셀, 그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방사선 기술자였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운명적인 사랑. 그는 언젠가 반드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흔해 빠진 로맨스 말고 운명으로 정해진 자신의 연인이 있을 거라 확신했죠. 보통 어린 시절 이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면서도 계속했다는 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딸도 둘이나 낳고 나서도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죠. 미국으로 이민 온 그는 누이가 있던 지역에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둔 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50 넘은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호요스. 당시 21살이었던 그녀는 쿠바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단순히 예쁜 정도가 아니라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빼어난 미인이었어요. 짙은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까지. 그녀를 본 사람들은 한 번쯤 뒤돌아볼 만큼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그녀는 힘겹게 삶을 계속했지만 설상가상으로 폐결핵에 걸리고 말아요. 당시 결핵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한순간에 반해버린 남자, 칼 본 코셀이었어요. 코셀은 드디어 자신이 찾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오로지 아름다운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코셀은 엘레나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그녀를 살려보려 했죠. 사실 그는 박사학위도 없었고 의사도 아니었어요. 병원에선 X선 촬영을 담당하는 기술자였을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코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운명적 만남이었던 그녀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렸죠. 엘레나의 가족은 장례식을 치렀고 그녀를 애도하며 삶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코셀만큼은 그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코셀의 집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 곁에서 노래를 불렀고 꽃을 가져다 놓으며 다시 만날 날을 꿈꿨어요. 떠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그는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년 후 코셀은 아무도 모르게 엘레나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죠. 네,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를 안장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당연히 부패했겠죠. 코셀은 이 시신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피아노 줄로 고정했고 피부는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제거한 후 실크와 왁스를 덧발라 가짜 피부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얼굴은 직접 손으로 그려 넣었고 눈구멍에는 유리알을 끼워 넣었죠. 머리에는 엘레나 가족에게 받았던 머리카락을 가발로 만들어 씌웠어요. 썩어가는 몸통 안에는 솜을 채워 넣었고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 집안 곳곳에 계속 탈취제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애써가며 복원 작업을 했지만 그는 시체 보존 전문가도 아니었고 별다른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작업은 조잡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이 괴상해 보이는 마네킹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수상함을 눈치챈 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코셀은 엘레나의 죽음 이후 2년간 하루가 멀다 하고 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찾아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발걸음을 뚝 끄는 거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0년 엘레나의 언니가 코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코셀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또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그렇게 엘레나의 언니는 그 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소름이 끼쳤던 건 얼굴이었어요. 코셀은 엘레나의 원래 얼굴 위에 왁스와 실크로 새로운 피부를 덧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직접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하지만 그건 엘레나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흔적 위에 기괴하고 어설프게 그려진 가짜 얼굴이 덧씌워진 그 모습, 이질적이고도 섬뜩한 그 모습에 엘레나의 언니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코셀은 즉각 체포됩니다. 그렇게 경찰이 잡아놓고 봤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태연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정신 이상을 핑계로 감형을 받기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경찰과 전문가들은 후자라고 판단했어요. 정신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그는 정상인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체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고 사회적인 공분을 샀지만 결국 그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엘레나의 가족은 원통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받은 유일한 벌은 일하던 해군 병원에서 해고된 것 뿐이었죠. 이건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시 경찰이 엘레나의 시신을 부검을 한 후에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신이 구경거리로서 놓여졌고 6,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신이었던 코셀의 인형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이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죽은 사람을 2번 욕보인 셈이니까. 그 후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엘레나의 묘지는 철거되었고 시신이 다른 곳에 안장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위치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더 이상 코셀 같은 사람이 찾아낼 수 없도록요. 코셀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1944년 해고된 후 살던 곳을 떠나 파스코 카운티로 이주했어요. 그 후에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운 노년을 보냈죠. 그리고 72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엘레나의 얼굴을 본뜬 데스마스크가 놓여 있었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못했던 거죠. 그의 유해는 화장되어 생전 떠났던 가족들, 아내와 딸들, 그리고 누이의 무덤 옆에 붙였다고 합니다. 엘레나는 살아있을 때에도 코셀의 구애를 계속 거절했다고 해요. 30살이나 많은 남자가 계속 따라다녔다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불편했겠죠. 하지만 당시 엘레나의 집은 형편이 어려웠고 병원에서도 결핵을 사실상 불치병으로 여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셀은 혼자서라도 엘레나를 살려보겠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애초부터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건데 엘레나는 코셀을 원한 적이 없었고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도 코셀은 단 몇 달을 본 사람을 20년 넘게 잊지 못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옆에 그녀의 데스마스크까지 두고 숨을 거뒀죠. 이 사건을 보면 사랑이랑 집착이 한 끗 차이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느껴져요.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 거랑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가지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